안녕하세요. 찐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18년째 삼성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왔겠죠. 그러다 보니 이 리더들의 특성을 가지고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의 모습과 제가 4가지로 나누었던 카테고리의 리더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이 책입니다.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아마 자기계발이나 경제 경영서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읽어보셨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총 5단계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5의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된 책이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라서 퇴근 후 직장인들이 술자리를 갖지 못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3, 4, 5 모여서 회사 일을 안주 삼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에서 일어난 사람에 관한 일이죠. 특히 상급자, 리더에 관한 이야기가 술자리의 메인 안주로 오른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뒷담화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겠죠. 그 비율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보면 레벨 1부터 레벨 5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그 레벨별 리더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레벨 1은 역량이 뛰어난 리더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벨 2는 자신의 역량이 뛰어나면서 팀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리더를 말하죠. 그리고 레벨 3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줄 아는 리더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벨 4 리더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유형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 콜린스가 최고로 치는 레벨 5 리더십을 가진 존재는 겸손하면서 융합과 조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리더를 최고의 리더로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제가 겪어봤던 삼성의 리더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엄친아 유형입니다.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세상에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났죠. 제가 일하고 있는 삼성에는 이 엄친아 유형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펙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리더들 대부분은 자신의 학벌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들 대부분은 그의 학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바로 그 대학 출신의 리더들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저희 회사에는 학벌이 훨씬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학사보다는 석사, 석사보다는 박사를 굉장히 우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박사가 우대받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일처리가 빠르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근거가 명확하고 판단력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논리가 맞지 않으면 반박을 당하고 가끔씩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잘한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조금 느린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리더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직급이 수직 체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상급자의 지시에 맞추려고 하고 하급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맞추길 원합니다. 이런 엄친아형 리더들은 실적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직력과 인간미 같은 인성적인 점수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엄친아 유형의 리더들은 굉장히 워커홀릭하고 채찍질이 능숙했습니다.
여러분이 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싶으시면 이런 분 밑에서 일을 배우시면 됩니다. 아마도 똑똑함의 힘을 느끼게 되실 거고 회사 일에 시간을 갈아 넣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만나본 리더 그 두 번째 유형은 철학자 유형입니다. 그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분은 딱 두 분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은 정량화하고 수치로 파악을 합니다. 숫자에 강한 놈이 굉장히 유리한 회사죠. 그래서 리더들도 대부분 이과 계열입니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수치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아무리 수치가 명확해도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건드리는 사람이 상위 리더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과 계열의 사람들이 제품을 보란듯이 잘 만들어내면 문과생들이 그 위에서 멋지게 펜을 굴려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철학자형 리더는 사실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리더로 오면 그가 했던 말을 해석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또 따로 모여서 그것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도 어떤 경우는 A가 맞고 어떤 경우는 B가 맞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맞추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 유형의 리더는 아랫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포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멋진 화술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유형의 리더들은 자신은 승승장구하고 아래 조직은 골마 터지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리더의 유형은 바로 국대급 토스 유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겠죠? 자신이 받은 일을 아랫사람에게 전부 토스하는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일을 받는 사람이고 아랫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은 아랫사람이 한 일을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유형의 리더를 가장 많이 만났어요. 이런 리더들의 특징이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그 윗선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는 못된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내 성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죠. 사실 이런 리더를 만나는 것은 회사에서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보통 이런 토스급 리더들은 자기 수하에 두세 명의 수족을 거느리죠. 자신의 메일을 대신 써주는 사람, 자신의 보고서를 대신 준비해주는 사람, 그 보좌역에 들어가면 그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대신에 좋은 평가로 보상을 받죠. 이런 리더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유형의 리더보다 훨씬 권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를 만나면 아랫사람들이 서로서로 굉장히 잘 뭉치죠. 퇴근하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일어나고 그 술자리에서는 나는 절대로 그런 리더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술잔을 기울이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을 조금 하셨으면 아마도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리더들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리더가 오시게 될 겁니다. 항상 윗자리는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리더 유형이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리더입니다. 바로 중용의 덕을 갖춘 리더입니다. 정말 만나기 힘든 리더이자 제가 다가가고자 하는 리더의 표상입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부하 직원을 당길 줄도 알고 풀어줄 줄도 아는 그런 리더 말이죠.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리더를 딱 3명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일을 순리대로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강압적이지 않아요. 본질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땜빵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급자들은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납득당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발성을 심어준다라고 할까요? 앞서 말했던 짐 콜린스의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그가 얘기했던 레벨 5 리더십이 아마 중용의 덕을 갖춘 리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4가지 유형의 리더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친아 유형, 철학자 유형, 국대급 토스 유형, 중용의 덕을 갖춘 유형, 이렇게 4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리더의 유형들과 비슷한 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짐 콜린스가 얘기했던 레벨 5 리더는 물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를 말합니다. 노자가 이야기했던 상선약수가 딱 들어맞는 그런 리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팀의 리더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부서의 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필요한 그곳에는 항상 그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4가지 유형 중에 엄친아 유형은 짐 콜린스가 얘기하는 레벨 1 또는 레벨 3, 레벨 4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유형과 국대급 토스 유형은 짐 콜린스가 얘기하는 리더십에 포함되지 않는 리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보는 눈도 있지만 나 자신이 하는 행동과 습관, 말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각인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카리스마 있는 유형은 아닌 것 같고요. 후배 사원들하고의 유대감을 무기로 그들에게 일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서로 협업해서 일을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자기 자랑 같나요? 제가 앞으로 성장해보고 싶은 리더의 상은 일의 방향을 잡을 줄 알고 기획을 잘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네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드러운 지휘력과 그들이 하는 일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고 싶네요. 언젠가 제가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졸업하는 그 시점에 후배들의 머릿속에 제가 그래도 꽤 괜찮았던 리더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법의 난이도는 100이라고 한다면 아랫사람에게 잘 보이는 법에 대한 난이도는 100이 아니라 1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하 직원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